지난 G7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초청국으로 참가했습니다. 한국의 G7 가입이 거시화되는 분위기가 돌자 옆나라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프간 사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자 일본 지식인층에서는 반대로 한국이 일본을 밀어내고 G7 멤버가 되는 날이 온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 일본 경제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실린 자극적인 제목의 이 기사는 일본 대장성 건류 출신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의 기고문인데요. 기고문을 읽은 일본 사람들은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G7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세계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몇 경제지표에서 한국이 일부 항목에서는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경제 규모와 기업 시가총액 규모, 외환 보유고 등을 따져보면 아직 일본은 한국이 뛰어넘지 못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구치 교수는 왜 한국이 일본을 밀어내고 G7이 될 것이란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2013년과 2019년 취업자 1인당 GDP를 먼저 살펴보면 2013년 일본의 GDP는 한국보다 9% 높았지만 6년이 지나고 일본이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높아졌습니다. 두 국가 모두 G7 평균과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지만 일본의 취업자 1인당 GDP, 즉 노동 생산성은 G7 국가 중에 최하위라는 점인데요. 특히 저 기간은 아베노믹스를 한창 시행할 때이죠. 아베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일본 정부,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일본 전문가들이죠. 이는 후생 노동성이 매월 발표하는 근로통계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이 정도로 생각보다 평균 임금과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일본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종신고용 문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초봉을 비교하는 뉴스를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은 초봉이 낮지만 근속 여수가 높아지면 한국보다 더 높다.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일본의 임금 초봉은 한국보다 낮지만 한국의 임금 상승은 평탄하게 높아지는 반면 일본의 경우 10년 이상 근속해야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재 이런 말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장기 근속자의 경우 컴퓨터 능력, 외국어 능력 등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일본 기업들은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젊은 층들은 각종 스펙을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목소리에 내심 장기 근속자와 기업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에 반면 한국의 취준생은 컴퓨터는 물론 어학 점수까지 준비되어 있다 보니 한일 양국 청년들에 비교해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걸었어도 능력 있는 인재가 부족하니 한국인 취준생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일본 취업회를 열기까지 했죠. 일본 기업 입장에선 종신고용 문화를 버리고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 하지만 일본 정부나 노동자의 경우 취업률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일본 정부는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에 있는 입장이죠. 노구치 교수는 이런 일본 기업 문화 말고도 낮은 노동 생산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디지털화 지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 서비스가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의 완성도나 활용도, 보편성 등이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만 하더라도 일본의 디지털화의 부실한 실체를 드러내놓으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도장을 버리니 많이 하는 상황인데다가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이 재팬 전략을 진행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고령 인구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 스마트폰을 배우려고 하고 디지털 기술을 배우려는 반면 일본의 고령 인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보단 오히려 기업들에게 기존의 기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 외면 문화는 일본 노인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PC 사용법을 가르치기 위해 기업들이 신입들에게 교육을 따로 시킬 만큼 일본 청년들은 PC 사용에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타자를 치는 게 키보드보다 더 빠르다고 할 만큼 PC 사용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일자리 역시 인간이 아닌 기계로 대처되기 때문에 고용시장까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4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선 기존 기술보단 디지털 기술을 보편화시키고 국민들 역시 익숙해져 있어야 하며 산업 구조와 행정력도 이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지만 일본은 이미 기존의 아날로그 생태계가 너무나 굳건해서 쉽게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무조건 넘을 수 없는 존재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맨날 일본의 경제는 어쩌고 엔화는 어쩌고 하면서 헬조선 거리는 것보다 4차 산업이라는 큰 변화를 통해 주변국보다 앞질 나갈 수 있는지 분석하고 준비하는 게 더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